안녕하세요. 써난코딩 써니입니다. 오늘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이에요. 1강 보시고 함수형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지난 시간 수학적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어요. 자, 수학적인 함수, 순수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자, 순수함수가 뭐라고 했죠? 자, 부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런 얘기 했죠. 무슨 함수라고 했죠? 사인 같은 거. 아이고. 자, 사인 같은 거, 이런 게 다 부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 고차 함수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자, 고차 함수가 뭐냐? 함수를 인자로 바거나 함수를 결과로 반환하는 함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고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뭐가 있다고 그랬죠? sort, 자, map, 그 다음에 뭐 reduce, 이런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커리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 바인드를 사용해서 커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어요. 그쵸? 다 공부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했고요. 혹시 지난 시간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지난 시간 강의 자료를 먼저 들으시고 지금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함수 합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함수 합성. 자, 함수 합성이 뭐냐? 자, 이게 함수 합성이에요. 자, 함수 합성 보시면 어때요? 왠지 우리 수학 시간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죠? 마치 수학 시간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지난 시간에 보면 수학적 함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라고 했어요. 자, 관계예요. 자, 무슨 조건이냐면 정의역은 반드시 공역 하나에 매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정의역은 여기 공역 중에 하나에 매핑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럼 함수 합성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과정을 두 번 이상 하면 함수 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하나의 함수의 치역이 다른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정의역, 치역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수학 배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잘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림으로 볼게요. 자,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할게요. 자, f 함수의 정의역은 x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y예요. 그쵸? 그리고 g 함수의 정의역은 y가 되고 치역은 z가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우리가 여기서 h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만약에 h라는 함수가 있는데 h라는 함수는 f와 g의 거꾸로 썼네요. f와 g의 합성이라고 할게요. 자, 합성이라는 기호는 이렇게 이 작은 동그라미를 써서 씁니다. 자,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h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h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fa를 먼저 봅시다. fa를 하면 값이 1이 나오죠. 여기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g1을 하면 골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즉 HA를 하면 골뱅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h b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쭉 따라가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또 골뱅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이런 걸 함수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2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한 걸 함수 합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전에 이 동그라미 연산자 제가 만들었죠? 여기 동그라미 연산자를 한번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10줄 미만의 아주 간단한 코드예요. 그쵸? 뭐 10줄 남짓 되는 아주 간단한 코드예요. 다들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어려운 함수를 볼 때는 먼저 사용법부터 보면은 좀 더 쉽게 볼 수 있답니다. 자, 컴포짓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컴포즈 하고 fn3, fn2, 그 다음에 fn1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자, 결과값으로 이런 식으로 f3, f2,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쵸? 이런 식의 함수가 반환받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우선 세 번째 라인을 좀 볼게요. 자, 세 번째 라인을 좀 볼게요. 자, 세 번째 라인에 argument prototype reduce라는 게 있어요. 자, 왜 argument prototype reduce를 사용할까? 일단 이거를 볼게요. 자, 세 번째 라인 보면은 argument reduce를 사용한 게 아니라 array prototype reduce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유사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 배열은 배열처럼 보이지만 배열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Q want 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배열처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배열이 아니에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배열에 있는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array prototype reduc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프로토타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기법을 자, 메소드를 빌려 쓰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reduce 함수를 빌려 써서 우리가 자,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처음 함수형을 하실 때 reduce를 쓰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요. 하지만 자주 사용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죠. 자, reduce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reduce에 대해서 다 알아봤죠. 자, 결과값을 함수로 반환하는 거예요. 함수는 자, 결과값을 함수로 반환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fn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result를 나중에 실행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위에서 아까 전에 예제를 했을 때 F3, F2, F1을 넣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처음 이걸 실행했을 때 자, 리졸트에는 뭐가 들어가죠? F3이 들어가 있어요. 자, 리듀스에 보면은 초기값이 없으면 첫 번째 인자를 초기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3은 리졸트에 있고요. F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펑션에
지금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함수를 처음에 reduce 첫 번째를 실행을 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함수 하나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함수 하나가 반환이 되고, 이 이름을 t0라고 할게요. 자, 아셨죠? 그래서 아규먼트를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자, F3 fn2 아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엔, 자, 아까 전에 결과값이 뭐예요? t0였죠. 자, 여기 리졸트가 이제는 t0가 되고, 여기서는 fn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과값으로는 fn1 아규먼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t0를 실행하고, 자, 리턴하는 거죠. 이 결과값을 리턴하는, 자, 함수가 반환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이래서 우선 여기서 보면은 콜이나 어플라이를 쓴 거는 일단 디스 값에 대한 처리 때문이에요. 함수형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냥 디스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 is number라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is number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 not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가 is nan이에요. 자, is nan은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고 있는 함수예요. 내장 함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ot만 만들면 되죠. not은 뭐냐면, 자, 값을 받으면 그 값을 not 시켜주는 거죠. 자, 부정연산 시켜주는 거죠. 부정시켜주는 거죠. not이 부정연산자. 느낌표가 부정연산자니까요.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true가 나오면 false로 바꿔주고 false가 나오면 true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자, is nan은 두 가지 함수를 이렇게 지금 합성을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거 사용은 어떻게 하냐? is number의 뭐 1,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참이 반환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실행되냐면, 자, 1이면은 1이 is nan에 가는 거예요. is nan은 1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거짓이 나오게 되면, 자, 이 다음에 not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불리안에 거짓이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정연산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true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예제를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순수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순수함수가 장점이 많지만 모든 함수를 순수함수로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자, 간단한 예로 돔을 접근해서 변경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비순수 함수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을 순수함수로 만들어버리고 일부를 비순수함수로 만들면 순수함수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바로 그러한 예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한 예제를 만들 거예요. 자, 어떤 예제를 만들 거냐면 이런 예제죠. 이름을 입력하면 화면에 해당 아이템을 노출되는 함수, 해당 아이템이 노출되는 함수를 작성할 거예요. 자, 우리 실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데이터는 이렇게 미리 주어질 거예요. 자, db라는 거에 지금 배열로 지금 하나의 뭐 이름과 지금 나이 그리고 지금 이메일 주소가 있는 데이터가 배열로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 함수들을 먼저 만들 거예요. 맨 처음에 만들 함수는 트림이에요. 트림이 뭐죠?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트림이 뭐냐면 자, 입력값을 줄 때 앞뒤로 공백 문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쵸? 앞뒤로 공백 문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 공백 문자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입력을 했을 때 앞뒤에 공백 문자를 제거하는 게 트림이에요. 자, 우선 트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만들 거예요. 자, 필터는 뭐냐면 db라는 첫 번째 인자값을 받으면 그 인자값에서 자, 이름이 지금 str 두 번째 인자값으로 받은 str에 포함되어 있다. 그 str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배열에서 제거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필터하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런 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 렌더 아이템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자, 배열의 값을 받으면 배열을 통해서 해당 값의 뭐 네임이라든지 뭐 아규먼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div에 해서 엘리먼트로 만드는 거죠. 자, 이거는 데이터를 지금 엘리먼트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아셨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append라는 게 있는데요. 엘리먼트들을 내가 지금 첫 번째 인자로 받은 id 값으로 인자를 받은 거를 자, 이렇게 id 값으로 인자를 받은 데다가 제가 append 시켜주는 거예요. 배열을 엘리먼트들을 append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재료를 만들고 제가 자, 이렇게 합성을 할 거예요. 컴포즈 할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할 게 뭐죠? append 할 거예요. append 할 때 id 값을 미리 넣어줄 거예요. 우리 바인드 했었죠? 이게 뭐죠? 커리 기법을 사용한 거죠. 자, 그리고 렌더 그 전에는 렌더 아이템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엘리먼트로 바꿀 거죠. 엘리먼트 배열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필터를 할 거죠. 자, 필터 할 거예요. 자, 필터의 첫 번째 인자값에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db를 여기다가 첫 번째 인자값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커리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트림을 사용해서 지금 앞뒤에 공백 문자를 제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행하면 되냐면 이제 이 함수를 그대로 실행을 하면 돼요. 자,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append element by name 해서 kim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kim을 하게 되면 자, 트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킴 앞뒤에 공백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킴이라는 거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킴을 반환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필터를 하게 됩니다.
필터 첫 번째 인자에 여기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인자에 아까 킴을 넣었기 때문에 킴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db라는 배열을 필터하는 거죠. 필터에서 그 안에 네임에 지금 킴이 있는 것을 찾게 되고 없으면 제거하고 있는 것만 다시 배열로 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렌더 아이템에는 여기 킴 하나만 있는 지금 배열을 전달받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어레이가 값이 이렇게 되겠죠. NAM이 킴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쵸? 이 배열 하나를 받게 되고 이 배열을 지금 엘리먼트로 바꾸는 거죠. 자, 어떻게 바꾸냐면 div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이름 킴하고 쉼표하고 age 나이 그 다음에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한 엘리먼트 배열을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append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쵸? append. 자, 내가 지금 디스플레이라는 거를 지금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디스플레이 밑에다가 지금 해당 아까 전에 만든 div로 만든 값을 여기다가 append 시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지금 비순수함수일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순수함수로 작성을 했어요. 자, 순수함수로 작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고 변경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름이라고 했지만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특정 나이 이상인 사람만 필터를 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이름과 나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나머지 부분을 다 바꿀 필요가 없이 여기에 필터만 변경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필터를 다른 식으로 구현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필터만 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수함수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사용성도 충분히 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아셨죠? 좋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형에 대해서 대표격인 순수함수나 고차함수, 함수 합성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만 봤어요. 자,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볼게요. 자, 함수형은 단점이 뭐냐면 느려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죠. 기존 변수를 수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야 돼요. 그로 인해 메모리 복사와 할당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매우 느려지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기다가 씁시다. A, B, C, D라는 게 있다고 쳐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얘를 D 프라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객체 지향이나 절차 지향인 경우에는 그냥 이 녀석만 바꾸면 돼요. 그쵸? 자, 만약에 D 앞에 있는 값을 알고 있다. 내가 C를 알고 있다면 자, D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비고로 표현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검색 과정이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물론 검색 과정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n일 수 있지만 지금은 검색 과정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자, 만약에 그러나 함수형이라면 자, 이게 어떻게 되겠죠?
자, 이 뒤에 앞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d 프라임으로 바꿨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만들어줘요. 이 객체를. 그 다음에 이 객체를 다시 만들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변경에 필요한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b고는 n이 되는 거예요. 매우 연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여기서 n을 랭스예요. 뭐 그래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객체의 변경만 고려했어요. 만약에 객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성능은 몇백 배, 몇백 배가 아니라 몇 배 더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부수한 제기 호출로 인해서 자, 프로그램 성능을 떨어뜨려요. 함수형 같은 경우에는 함수 호출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함수 호출은 비용이에요. 자, 함수 호출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느리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극강으로 성능 향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함수 호출을 자제해서 구현을 하면 돼요.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방법으로는 메모이제이션과 꼬리 호출 최적화 지연 평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꼬리 호출인 경우에는 ES6부터 지원한다고 하지만 아직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별로 없어요. 아쉽게도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연 평가는 그것 자체로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음번에 꼬리 호출이나 지연 평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한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 이 수열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 수열은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A에는 이거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자, 그러면 초기값이 없는데 초기값을 먼저 정의해 줘야죠. 초기값 0은 1, 그 다음에 1은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수열은 1, 1, 2, 3, 5 이렇게 가겠죠. 자, 1, 1 더하면 2, 1, 2 더하면 3, 2, 3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게 되면 바로 이거죠. 짠, 구현을 다 해놨어요. 그쵸? 자, 일단은 우리가 성능을 평가할 거기 때문에 성능을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 헬퍼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도 물론 고차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요. 콘솔에 보면 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콘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참 좋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거고, 자, 그래서 성능을, 자, 이 함수를 지금 성능을 재보면, 자, 타임으로 피보에 40을 하면은 지금 피보나치 수열의 40번째 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 수열의 40번째 값을 얻게 되면, 자, 해당 지금 시간이 대략
2초 정도, 1.8초 정도 소요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절대적인 값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상대적인 값만 보시면 돼요. 자, 저희 컴퓨터가 별로 좋지 않아서 1.8초가 걸린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워낙 좋아가지고 더 적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성능이 더 좋아지는가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성능 개선을 위해서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메모이제이션이란 처음 계산값을 저장을 해서 다음 호출 시에 저장된 결과를 주는 거죠. 이게 함수형 언어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수학적인 함수가 되면은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캐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함수형 언어와 아주 좋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뭐 today라는 비순수 함수를 가지고 메모이제이션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처음 사용이 만약에 어제예요. 그러면 어제 날짜가 찍히겠죠. 어제가 날짜가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수행한다면 today의 결과값을 이미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그거를 다시 만드는 거니까 또 어제 날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today라는 거를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거는 비순수함수 때문에 좀 어려운데, 자, 자바스크립트 함수형 언어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결과값, 예를 들면은 뭐 sin 0 이렇게 하면 sin 0이 0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sin 0을 하면 어제도 sin 0, 그리고 오늘도 sin 0을 하면 오늘도 sin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 과정을 저장해 놓고 오늘 실행할 때 그 해당 계산 결과를 반환하면 좋죠. 그쵸? 좋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메모이제이션에 대한 코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코드를 봅시다. 자, 메모이제이션 코드. 이것도 짧아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되면 코드가 되게 짧아져요. 물론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지만. 자, 볼게요. 또 역시 고차 함수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메모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뒀어요. 메모라는 객체를 둬서 자, 함수를 만약에 함수에 지금 메모라는 객체가 undefined라면 메모라는 객체에 지금 결과값이 없다면 자, 이렇게 함수를 먼저 함수 실행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메모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다시 반환하는 함수를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만약에 그럼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돼요? 자, 키의 메모에 지금 그 값이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이게 반환돼서 되는 거죠. 반환돼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메모이제이션에다가 함수.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냐면 이 피버 안에 제기된 함수가 있잖아요. 제기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데 제기된 함수가 피버 함수를 호출해 버려요. 자, 피버 함수는 메모이제이션이 안 돼 있는 함수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후부터는 메모이제이션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약간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자, 좀 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부분도 더 수정해 봅시다. 자, 밑에처럼요. 자,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을 하는데 제기 함수까지도 자, 메모이제이션 된 함수를 호출하도록 개선을 했어요. 자, 그래서 개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는 경우에 0.1 마이크로 세컨드가 됐어요. 자, 처음에 우리 이거 메모리제이션 안 했을 땐 어떻게 나왔죠? 자, 1.8초예요. 1.8초. 1800이에요. 1800 미리세컨드죠. 근데 메모리제이션 하니까 0.1 된 거예요. 두 번째 연산한 경우에는 0.004가 나온 거죠. 왜냐면 저장돼, 그러니까 40번째까지 이미 결과가 다 저장돼 있으니까 그냥 결과값만 반환을 한 거예요. 자, 어때요? 굉장히 빨라졌죠? 자, 성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아주 좋죠. 자, 그러나 이것을 그냥 포문으로 만들어 준다면 포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0.04 제일 빨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제이션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냥 포문으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면 자, 함수 호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이거는 다른 언어에서도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자, 함수 호출만 줄여도 그래서 성능에 개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죠. 그러나 함수형 언어에서는 함수 호출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수 호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래서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볼게요. 자, 많은 함수 호출이 문제가 된다면 함수 템플릿을 한번 구현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구현해 봐서 자,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 이 템플릿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함수 호출을 줄일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코드는 자세하게 보지 않을게요. 뭐 그렇게 좋은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만약에 함수 호출이 문제가 된다. 큰 함수 호출이 문제가 된다면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뭐 이렇게 템플릿 코드를 만드는 거죠. 뭐 이거를 컴파일링 하는 뭐 이런 과정을 컴파일러를 구현해 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함수형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수함수기 때문에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지연평가나 꼬리재기를 사용한다면 자, 함수형 스타일이 아닌 뭐 절차형이라든지 객체형이라든지 뭐 이런 스타일에 비해서 아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어요. 또는 약간 더 빠른 성능을 내게 할 수 있어요. 자,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쵸? 열심히 배웠는데 성능에 큰 크리티컬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정하고 열심히 만들어야 자, 함수형 스타일이 아닌 코드와 약간 비슷한 정도의 성능 그리고 약간 더 빠른 성능 정도밖에 낼 수 없다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함수형은 큰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독성이나 테스트나 재사용성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상태 변경에 있어서는 명령형은 아주 중요해요. 자, 명령형은 아주 중요하고요. 함수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태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실행 순서도 명령형인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함수형인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명령형인 경우 주요 흐름 제어는 루프나 조건문 그리고 함수 호출이지만 함수형 같은 경우에는 재기 호출이죠. 재기 호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 조작 단위는 클래스나 구조체의 인스턴스지만 함수형 같은 경우에는 1급 객체와 데이터 컬렉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는데요. 함수형은 짜기가 어려워요. 제가 함수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4, 5년 정도 돼요. 자, 그냥 아직까지도 함수형 코드를 짜기 어려워합니다. 자, 왜냐면 인간의 뇌는 함수형을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인간은 모든 것을 상태 기반으로 생각을 해요. 자, 아쉽게도 말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수학이 쉬운 분들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년 뒤나 10년 뒤에도 아마 제 생각인 객체지향이 주류를 이루게 될 거입니다. 물론 인간이 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그때는 기계가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함수형이 주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때도 개발을 한다면 함수형보다는 객체지향이 주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즘 언어를 보고 있으면 객체지향에 함수형 장점을 넣은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함수형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이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주류 언어나 이런 새로 나온 언어에서는 함수형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자, 처음에는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간단한 맵이나 리듀스를 활용해 보시고요. 익숙해지시면 뭐 다른 함수도 사용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함수형 함수를 만들어 보시고 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함수형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함수형도 여기까지예요. 더 고차원적인 함수형을 사용해야 한다면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자, 리스비나 또는 하스켈 같은 함수형 언어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즐겨찾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